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고 돈 모으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왜 정작 나이가 드니 마음 한구석이 이토록 시리고 허전할까? 주변을 보면 자식들이 다 의사고 교수라며 자랑하던 친구도, 통장에 수십억을 넣어두고 떵떵거리던 지인도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한숨을 쉽니다. 반면에 가진 건 평범해도 얼굴에 늘 은은한 미소가 가득한 사람이 있지요. 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을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코 돈의 액수나 자식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남은 세월을 불안이 아닌 존엄함으로 채우는 명확한 기준 6가지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지혜담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덧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해지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청춘 같아 서글플 때가 있지요.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내 집 마련 하나 하겠다고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입고 싶은 건 못 입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성공이라는 고지를 향해 달렸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그곳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1세 김순자 씨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순자 씨는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도 있고 통장에는 은퇴 자금으로 20억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야말로 상팔자지요.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돈을 누가 뺏어가지는 않을까? 자식들이 내 돈만 바라고 효도하는 척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아까워 벌벌 떨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그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또 다른 사례인 68세 최미애 씨는 어떻습니까? 아들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 임원이고 딸은 촉망받는 의사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지만 정작 미애 씨의 집은 적막강산입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자식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기 바쁩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으며 살았는데 자식이 떠난 빈자리에 남은 건 텅 빈 거실과 지독한 허허로움뿐이었습니다. 202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노년의 행복지수는 재산의 유무나 자식의 지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소유가 결코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다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6가지 특징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품격을 높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엄한 노후를 만드는 구체적인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대지 않는 마음의 근력, 즉 독립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를 받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팔자 좋은 노년은 도움을 받을 순 있어도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식에게 언제 오니? 라고 묻기보다 나는 오늘 산책도 하고 책도 읽느라 바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행복의 열쇠를 맡겨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비굴해지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밥을 지어 먹고 스스로 내 방을 정리하며 나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 이 독립성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고독을 향유하는 힘입니다. 많은 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워합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거나 무의미한 모임에 나가 시간을 때우기도 하죠. 하지만 팔자 좋은 사람들은 고독을 외로움으로 방치하지 않고 홀로 즐거움으로 승화시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라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수많은 저서를 남기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루를 스스로 책임지는 힘이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시간에도 일관을 정제하고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주도적인 일상의 재구성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주어진 스문의 시간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30분간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점심에는 나를 위해 정갈한 식탁을 차리는 것. 이런 사소한 행위들이 모여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자기 주도성을 만듭니다. 팔자 좋은 사람은 남이 짜놓은 판에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자, 이제 절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아깝다고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지혜가 싹 틀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그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음의 근력과 독립성이 내면의 기초공사라면 이제는 우리 삶을 지탱해 줄 현실적인 기둥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10가지 현실적 조건들. 이것을 어떻게 나만의 팔자로 만드느냐가 관건이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꼽고 싶은 것은 바로 나만의 자유로운 공간, 내 집입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히 부동산 가치가 얼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히 발 뻗고 쉴 수 있으며 내 취향대로 수저 하나, 화분 하나를 놓을 수 있는 자유의 성역을 의미합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살며 눈치를 보거나 평생 내 집 하나 없이 떠도는 불안함이 없어야 마음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설령 작고 낡은 집이라도 내가 온전히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다음은 빚이 없는 상태입니다. 젊어서는 성장을 위해 빚을 낼 수도 있지만 노년의 빚은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겠지요. 화려한 생활은 아닐지라도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자족하며 빚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진짜 팔자 좋은 노년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기에 최소한의 안전망인 고정 수입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지요.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연금이나 소소한 수익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선물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조건을 살펴볼까요?
그것은 바로 자립 가능한 신체입니다.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 침대에 누워만 있다면 그것을 어찌 팔자 좋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근육질 몸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화장실에 스스로 가고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차려 먹으며 보고 싶은 친구를 만나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동력을 뜻합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 가까이에 사는 것 또한 노년의 자유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감각이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가 취사 능력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평생 아내가 해주는 밥만 드시다가 홀로 남겨졌을 때 급격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주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국 하나, 나물 한 가지만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요리해 나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하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대접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내일의 할 일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갈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생명력과 직결됩니다. 대단한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단에 물을 주는 일,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을 빌려오는 일, 정기적으로 나가는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지라는 설렘이 있는 노년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 무기력이라는 괴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상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나요?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고 손 벌리는 처지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고 싶을 때 망설임 없이 꺼낼 수 있는 나만의 쌈짓돈. 이 비상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노년의 여유와 체면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은 우리의 인격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 편한 친구 한 명입니다. 수많은 인맥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못난 점까지도 허허 웃으며 받아줄 수 있는 진정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억지로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침묵마저 편안한 친구와 함께 차 한 잔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보약보다 건강에 이롭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후회 없는 마무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낭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팔자 좋은 노년을 사는 이들은 죽음을 멀리 두지 않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 고마웠다.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도록 매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고달픈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정갈하게 지키는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했습니다. 성공이 기준이 아니라 존엄이 기준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짜 팔자의 종착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건들을 가만히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은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가진 게 너무 없네라고 낙담하고 계시진 않나요? 걱정 마세요. 팔자는 타고나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책임지기로 마음먹느냐에 따라 팔자는 새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기대려던 마음을 접고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 지점부터 여러분의 진짜 상팔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노후를 지탱하는 10가지 현실적인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집도 작고 비상금도 넉넉지 않은데 나는 팔자가 사나운 건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태를 상객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기대의 가지치기입니다. 노년의 불행은 대부분 기대에서 옵니다. 내가 자식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기대. 내가 평생 성실히 살았으니 노후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식은 내 인생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을 사느라 바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10%만 줄여도 명절에 오지 않는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멈춥니다. 그래, 바쁘게 잘 살고 있구나. 나도 내 시간을 잘 보내야지. 라고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의 팔자는 남에게 휘둘리는 팔자에서 내가 주인인 팔자로 바뀝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나를 대접하는 습관입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좋은 고기는 자식 접시에 얹어주고 남은 찬밥에 물 말아 드셨던 어머님들 참 많으시죠? 이제 그러지 마세요. 팔자 좋은 사람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혼자 먹는 점심이라도 예쁜 접시에 음식을 담고 깨끗한 식탁보를 깔아보세요.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것과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해 차린 한 끼를 먹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마음가짐과 정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영광과 상처로부터의 이별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는 말은 노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갔어도 혹은 과거에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어도 그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지금 여기를 삽니다.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 오늘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 오늘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에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어제의 나를 놓아주고 오늘의 나를 온전히 안아주세요. 네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소소한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도 늙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뇌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새로 익히거나 동네 복지관에서 붓글씨를 배우거나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한 페이지씩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감각은 우리에게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생기가 넘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지요.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인복이 저절로 굴러오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앞서 자립 가능한 신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며 내 몸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세요. 무릎아, 오늘도 나를 지탱해 주느라 고생이 많다. 심장아, 묵묵히 뛰어줘서 고맙다. 라고 내 몸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내 몸과 친해질수록 우리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관리를 해 나가는 것. 그 의연한 태도가 바로 팔자 좋은 사람의 건강법입니다. 6번째 실천은 말수를 줄이고 미소를 늘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말이 많아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내 경험을 나눠주고 싶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진짜 팔자 좋은 노년은 침묵의 가치를 압니다. 남의 말을 경청해주고 비판보다는 격려를, 찌푸린 얼굴보다는 은은한 미소를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밝힙니다.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지갑을 열 형편이 안 된다면 마음이라도 활짝 열어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인자한 웃음 한 번이 수백만 원짜리 보석보다 당신을 더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실천법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천할 용기가 부족했을 뿐이지요.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짓누르던 타인의 시선, 사회적 잣대, 자식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내려놓고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하겠다는 용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평소처럼 도리를 다하라.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다. 우리에게 노년은 재난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비록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도, 비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스스로 존중하며 살기로 마음먹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변의 빈자리입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들이 은퇴하고 친했던 친구들과도 건강상의 이유나 사정으로 소원해지곤 하지요. 이럴 때 많은 분이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인간관계의 다이어트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억지로 인맥을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오로지 나와 진실한 소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수많은 사람 사이에 섞여 웃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면 그것은 가짜 관계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체면을 차리기 위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모임은 과감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팔자 좋은 노년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의 눈치가 아닌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무서운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우리 영혼을 정화하는 귀한 손님입니다. 고독을 친구로 삼는 법,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가사를 음미하는 시간, 혹은 일기장에 내 마음의 응어리를 쏟아내는 시간들이 모두 고독과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잘 경영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나를 위한 선물로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과의 거리 두기입니다. 노년의 팔자를 망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식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기대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내 탓인 양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들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묵묵히 지켜봐 주며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부모의 사랑이자 나의 팔자를 지키는 길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하니 너무 걱정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진정으로 멋진 부모이자 팔자 좋은 노인입니다. 또한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돈거래 금지입니다. 평생 쌓아온 우정도 천륜인 부모 자식 관계도 돈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어야 비로소 타인에게도 당당할 수 있고 진심 어린 조언도 무게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주는 마음으로 하되 되돌려받을 기대는 아예 접는 것이 마음 편한 팔자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더 쉽습니다. 이해 타산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등산로에서 만난 이웃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도서관 옆자리 분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깊은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오늘 날씨가 참 좋다는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 웃어줄 수 있는 사이, 그런 느슨한 연대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남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살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친구의 정치 성향이 나와 달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허허 웃어 넘깁니다. 내 잣대로 세상을 심판하려 드는 순간 내 마음에는 화가 쌓이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너그러움,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이자 팔자를 좋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연 배우로 오롯이 설 수 있게 해주는 무대 장치와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이름 모를 꽃과 대화하며 나만의 세계를 단단하게 구축해 보세요. 그렇게 내면이 꽉 찬 사람은 굳이 남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그 향기에 이끌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설령 혼자라 해도 그 평온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잠 못 이루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오지 않는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고 계신가요? 이제 그 마음의 끈을 살며시 놓아주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정원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그 정원의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진짜 팔자도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진짜 팔자를 결정짓는 것은 어쩌면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네.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오늘은 또 뭘 하며 시간을 때우나
하는 한숨 섞인 푸념인가요? 아니면 오늘도 내게 하루라는 선물이 주어졌구나. 감사하게 잘 써야지 하는 다짐인가요? 이 작은 차이가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얼굴 표정을 결정합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존엄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부자리를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가 잠든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그 짧은 행위가 우리 뇌에 나는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울을 보고 나 자신에게 밝게 인사해 보세요. 정수 씨, 오늘 참 인상이 좋네. 오늘도 잘 부탁해. 라고요. 쑥스러우시겠지만 이 자기 대화법은 노년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남의 칭찬은 일시적이지만 내가 나에게 주는 응원은 평생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외출 계획이 없더라도 정갈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릎 늘어난 바지에 구멍난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마음가짐도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예우를 다하게 됩니다. 그런 당당함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밖으로 배어 나옵니다. 길을 걸을 때도 허리를 곧게 펴고 정면을 응시하세요. 굽은 등은 세월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이 당당하면 몸의 정열도 바로 잡히는 법입니다. 또한 팔자 좋은 노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 중 하나는 정보의 선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켜면 자극적이고 불안을 조장하는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노후 파산이 온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 같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런 정보들은 우리를 경계하게 만들고 인색하게 만듭니다. 대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자연의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꽃이 피기도 하고 잡초가 무성해지기도 합니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들로 여러분의 정원을 채우는데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비결은 기록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만 매일 밤 적어보세요.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산책길에 본 강아지가 귀여웠다. 오랜만에 친구와 웃으며 통화했다. 이런 사소한 기록들이 쌓이면 우리 뇌는 내 인생은 생각보다 풍요롭고 괜찮구나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팔자가 나쁘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가진 99가지의 복은 당연하게 여기고 갖지 못한 단 한 가지에 집착합니다. 기록은 그 비어있는 한 가지에서 시선을 돌려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99가지의 축복을 발견하게 해주는 돋보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리하는 습관을 꼭 들이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10년 넘게 쓰지 않는 물건들, 버리기 아까워 쌓아둔 짐들이 우리 마음의 공간까지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과거의 미련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씩 비워낼 때마다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생기와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나중에 자식들 주려고 라는 핑계로 쌓아두지 마세요. 자식들에게는 물건보다 부모의 단출하고 깔끔한 삶의 모습이 훨씬 더 큰 유산이 됩니다. 가볍게 사는 사람일수록 떠날 때도 우아하고 남은 생도 경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습관은 자기 주도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오늘 오후에는 어떤 길을 걸을지, 누구를 만날지, 이 모든 것을 타인의 권유가 아닌 나의 의지로 결정하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해라는 말은 친절해 보이지 몰라도 사실은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말입니다. 사소한 선택이라도 내가 직접 결정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쌓인 선택의 경험들이 모여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팔자는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고 말씨에는 품위가 더해질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팔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당신이 정성껏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짓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오직 당신만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단했던 삶의 짐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먼 길을 돌아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내면과 일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타고난 운이 좋아서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스스로를 지켜낸 단단한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정수를 모아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들이 무조건 하는 6가지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6기둥이 튼튼히 서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그들은 독립의 힘을 기릅니다. 팔자 좋은 사람은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내 행복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찾아와야 내가 기쁘다가 아니라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우니 너는 내 삶을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 그 당당함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히려 당신을 존경하게 만듭니다. 독립은 고립이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책임지는 성숙한 어른의 자세입니다. 둘째, 자족하는 경제관을 실천합니다. 재산이 20억이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연금 100만 원으로도 평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쓰임의 지혜를 압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를 버리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일에 돈을 쓸 줄 압니다. 빚이 없고 작더라도 확실한 내 공간이 있으며 오늘 하루 밥 한 끼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여유. 그 자족의 마음이 통장 잔고보다 더 큰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셋째, 몸의 자립을 위해 매일 움직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밥을 차리고 내 발로 시장을 가고 내 몸을 스스로 씻을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압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존감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며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삶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지적 호기심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말은 팔자를 닫는 주문과 같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새로운 요리법 하나,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 하나를 익히며 뇌를 깨우는 즐거움을 압니다.
배움은 우리를 과거의 고집스러운 노인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매력적인 어른으로 머물게 합니다. 다섯째, 침묵과 미소의 미학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라는 격언을 그들은 몸소 실천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살피고 비판보다는 따뜻한 미소로 답합니다. 굳이 내 주장을 관철하려 애쓰지 않아도 그들의 인자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여유로운 태도는 주변의 사람을 모이게 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인복 자본이 됩니다. 여섯째, 오늘 하루의 소중함에 집중합니다. 팔자 좋은 사람은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거나 이미 가버린 어제를 후회하며 오늘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시는 물 한 잔의 시원함, 창가에 스미는 햇살의 따스함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압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하루하루를 정갈하게 보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존엄을 기준으로 오늘을 채워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상팔자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남이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팔자를 타고나는 것이라 여기며 체념하지만 사실 팔자는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할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결정하는 그 선택이 곧 나의 운명이 됩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앞부분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적혀 있었든 마지막 장을 어떻게 장식하느냐는 지금 펜을 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돈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당신, 이제는 그 펜으로 당신만의 아름다운 문장을 써 내려가도 됩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라고 말하며 빙그레 웃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미소 속에 이미 최고의 팔자가 깃들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가슴 속을 짓누르던 불안과 무거운 책임감을 숨과 함께 뱉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존엄을 위해 오늘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지혜담 가족 여러분, 긴 시간 저와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비바람 치는 날에도 자식들 젖을까봐 내 몸 아끼지 않고 우산이 되어주셨고, 캄캄한 밤길 같은 세상 속에서도 가족들의 등불이 되어 묵묵히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이제 그 무거웠던 우산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등불을 들고 타인을 비추던 손을 거두어 이제는 지치고 거칠어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영화는 막이 내리기 직전에 가장 화려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 법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남은 진짜 나의 모습,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마주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황금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조건과 6가지 특징을 단번에 다 갖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중 단 하나라도, 예를 들어
오늘 나를 위해 정성껏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영혼에 나는 소중하다는 귀한 대접을 선사할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노후의 기준에 여러분을 끼워 맞추지 마세요. 재산이 얼마여야 하고 자식이 어떠해야 한다는 타인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날려 보내십시오. 대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소리에 집중하세요. 그동안 참 애썼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도 된단다. 이 허락을 남에게 구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팔자는 타고난 사주팔자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지은 미소와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고고한 태도로 매일매일 새롭게 쓰여갑니다. 팔자 좋은 사람은 복이 오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득한 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타인을 위해 바친 그 뜨거운 열정을 이제는 오로지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써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담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며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주변에 외로워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살며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계속해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라는 따뜻한 격려와 같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다음에도 길을 잃지 않고 지혜로운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상팔자를 넘어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존엄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향기가 머무는 곳 지혜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맑은 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